개선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 실용서 스타일을 원해서 제가 분노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뉴페이퍼 스타일로 가고 분노 사용법은 이제 크몽 스타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그 젊은 그 카피라이터가 의견을 준 거를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뉴페이퍼 책인데요. 오늘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도 감정 어휘 노하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책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정상 카피가 하는 말이 뭘 쓰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사회에서의 갈등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하기 위한 게 이 책의 목적이다라고 했더니 이런 카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코몽 전문가로 등록을 하고 상당 기간 그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크몽에 책을 올린 거는 불과 보름 전이거든요. 이곳 저곳 많이 전전하면서 글쓰기 교실을 뭐 이제 수십만 원 이렇게 내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국 끝장을 못 내는 거예요. 크몽에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감만 있지 크몽에 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그 강남의 수학 선생님인데 그분이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지혜 작가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그 글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놨는데 크몽에 어떻게 올리는지를 배운 거죠. 그게 이제 PDF로 만들고 저작권을 어떻게 표시를 하고 인쇄를 눌러서 PDF 파일을 만들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작업이라면 세 번째 작업은 크몽의 그 사용자들에게 내 책은 이런 책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 홍보를 하는 이제 파일이 4장 정도 올라가야 돼요. 저자 소개를 포함해가지고 그것과 그다음에 내가 만든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5장 정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기능적인 측면이잖아요. 디자인이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알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그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페이퍼는 이제 이북인데 PDF도 올리기는 하지만 이런 뭐 교보문고다, 알라딘이다 또는 뭐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도서 시장에까지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게 유페이퍼 방식, 이북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걸 크몽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생해서 만드는 것보다 그걸 아웃소싱을 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이제 크몽 전문가끼리 서로 애우를 해주는 거예요. 답글을 달아주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거 지금 이제 강의 시작되기 한 30분 전에 제가 쓴 겁니다. 유페이퍼 작가가 된 뒤 두 번째 책이 어려운 산고 끝에 나왔습니다. 이 디자인 부분이 제가 서툴러 가지고 실제로 책이 나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첫 번째 책은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 그 블로그를 가르치는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 정송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가르치면서 그 2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매일 1일 1포를 하라는 거죠.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숙제를 한 거예요. 그날. 제가 겪었던 인생사를 그렇게 다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23가지를 답변을 하고 제가 인생의 키워드로 가져갈 수 있는 4개 내지 5개를 확증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유페이퍼의 최초의 책은 그 핵심 가치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것이 제
그 뉴페이퍼 첫 번째 책이 되다 보니까 저를 작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그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크몽에 적합한 디자인을 알게 되면서 원고를 완성하고 시스템에 올리는 일이 너무 쉬워졌다. 이북이 참 쉽다. 편집은 크몽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세상에 책 내는 일이 가장 쉬운 일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약간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전자책을 내고 싶다는 분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보고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글 폼을 또 이제 또 다른 전문가한테 배워가지고 오늘에야 비로소 이제 구글 폼 효과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요구 사항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전자책을 갖고 싶어요. 선생님이 쓴 전자책을 받을래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전자책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전자책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분은 이제 굉장히 이름만 얘기해도 유명한 이 온라인 건물주 세계의 강타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크몽에서 책을 내는 것과 뉴페이퍼에서 내는 책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오늘 답변한 6명의 그 이제 대표님들이 전부 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자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전자책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크몽에 제가 만들어서 올린 감정어의 노하우라고 하는 책 표지입니다. 어느 날 그 지혜 작가하고 새벽 3시 정도까지 이제 같이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안 되는 부분을 그때그때 이제 톡방에서 톡을 올리면 잠자지 않고 있는 지혜 작가가 이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완성 단계를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제 그 커리케처 저거를 제가 아는 분의 그 따님이 그 이제 예술가인데 30만 원을 주고 저 커리케처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협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표지를 정창교의 캐릭터와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그 로봇이지만 사람처럼 생긴 녀석을 같이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어의라고 하는 건 제가 사실은 프롬프트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어의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원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감정어의가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방송 작가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 자신의 현장에서 그 나온 그 다양한 어휘들을 가지고 정확한 어휘를 써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양반이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잡은 건데 저는 그걸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외국에서는 어떤가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코로나19 당시에 그 미국에서 이 감정 어휘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조금 냉정하게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사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위 감정어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사용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머리 앤이 소위 이제 입양하지 않습니까? 입양하고 좀 이제 성격이 조금 그 쾌활해가지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이제 그 학령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빨간머리 애는 그런 이제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감정 어휘를 사용했느냐고 이렇게 프롬프트한테 물어본 거죠. 거기서 나온 거를 이제 저는 책을 좀 그 풍성하게 하는데 분량을 좀 키우는데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와 있는 소위 다문화 가정들, 이주 여성들이 상명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챗 GPT에게 질문도 해보고 아스곱에도 질문을 해보고 빙챗에도 질문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여성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 감정어휘를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원전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상명대에 시간 강사들이 논문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이제 순서를 잡아서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어휘가 실제로 큰명에 올렸더니 저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저는 초급을 10,000원, 이제 중급을 20,000원, 그다음에 감정어휘가 우리 이제 강사 시장에서는 갈등 관리, 커뮤니케이션 이쪽에 이제 그 강의 분야인데 그런 경우는 20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어떤 분이 2만 원을 결제를 하고서 나는 사실 감정어휘를 사용하긴 하는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좁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크몽은 어떤 경우라도 그 이제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5점 만점의 그 평가를 받아야 또 다른 독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분에게 그런 거죠.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감정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내가 나를 한 발짝 이렇게 그 간격을 띄고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정확한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상태가 객관적인지 그걸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책을 쓸 때도 내가 책을 쓰지만 그걸 시를 썼든 소설이 됐든 에세이를 썼든 내 손을 떠나면 나도 글 쓴 나도 독자가 된다. 내가 일자 독자가 돼서 그 감정 어휘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조금 스펙트럼들이 좀 넓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저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 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에 정솜결 씨하고 왕초보 블로그 교실을 1대1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블로그를 열심히 일을 일포를 한 거예요. 만들어 놓기는 2013년에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장애인예술단에서 인천대교 기념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리랑 TV에서 아주 뭐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촬영을 막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겪게 됐는데 그때 아리랑 TV가 88개국에 이제 영어본으로 그 보여준 그걸 처음으로 블로그에 그 동영상을 올린 게 블로그의 시작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뭐 띄엄띄엄 하나씩 올렸는데 우리 정성결 멘토를 만나면서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 시기가 제가 이제 정년을 한 직후 그러니까 올 1월부터 한 거죠. 그래서 크몽 전자책을 크몽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크몽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거기는 전문가로 일단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미 책을 내고는 냈기 때문에 종이책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바로 전문가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전자책을 내고 싶은데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전자책 바로 쓸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뭐 30만 원, 40만 원 결제를 해도 전자책을 끝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혜 작가를 만나면서 끝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감정어, 어휘, 노하우 이렇게 제목 올리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어디서 누군가 그런 거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실용서기 때문에 그걸 약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넣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감정어, 어휘, 노하우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크몽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핵심같이 아까 정섬결 멘토에게 23가지 그 인생 질문을 답변을 한 걸 블로그에 썼는데 그걸 주로 이제 제 인생사를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특정을 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나도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조력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한 사람이니까 투명성이 중요하다. 투명성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속 가능성 이런 일을 하려면 몰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몰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몇 가지 키워드를 확정하는 과정을 그대로 책으로 담은 게 이제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를 불과 4월 말에 이제 강좌를 열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30명이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안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까지 되니까 실제로 들어온 사람이 30명이 되는 거예요. 30명이. 그래서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강의를 열면서 제가 실제로 실행했던 것들을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입문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리는 방법만 딱 알았을 뿐인데 세 권이 크몽에 다 등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저랑 이렇게 어슷비슷하게 그 크몽에 등록을 하기 시작한 아주 젊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 중학교 3학년도 있어요. 달팽이를 이제 기르는 방법 다이소에 가가지고 그 달팽이 집을 만들어서 그걸 잘 키우는 방법 또 새끼가 많이 치면 그걸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죽여야 제대로 키울 수 있다 이런 팁도 이렇게 알려주는 그 글인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전자책을 이제 사고 또 이렇게 독후감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양반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같이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크몽에서 감정어의 노하우가 10권 이상 이렇게 팔린 거죠. 팔린 돈만 해서 1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런 재미가 나더라고요. 이 전자책이 참 그런 점에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유페이퍼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크몽은 문서예요, 문서. 책이 아니에요, 책이. ISBN, 이 책에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려면 ISBN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공 도서관에 책이 깔리려면 ISBN이 있어야 돼요. 교보문고에서 팔리려면, 알라딘에서 팔리려면, 영풍공보에서 팔리려면 ISBN이 있어야 되는데 크몽 책에는 그 ISBN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페이퍼로 해서 등록을 하면 ISBN 1,000원 주면 ISBN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통과를 하면 교보문고, 알라딘, 뭐 부커스, 뭐 온갖 한 10가지 정도의 그 책 시장에 내 책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쓴 게 앞에서 얘기했던 핵심 가치. 그러니까 크몽에서는 핵심 가치인데 유페이퍼는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제목이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 지혜 작가한테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가로 열고 인생 키워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핵심 가치가 뭐에 대한 핵심 가치야 이렇게 이제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이건 인생 키워드를 담은 거야 이렇게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책을 PDF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승인받는 과정에서 표지를 변경을 시켰거든요. 이 아까 얘기했던 원래 크몽에서 이 표지를 썼는데 이게 형식 승인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까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느라고 한 그 6, 7일을 까먹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자, 이런 책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블로그에 제가 쓴 거예요. 14번째 질문, 23번째 질문 중에서 14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이 6개월 시한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창교 강사는 앞으로 시한부 인생으로 남은 생애가 6개월에 불과하다면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겠다. 책을 기반으로 한 VOD를 제작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잘생긴 얼굴 외에는 없는 과묵한 어린이들의 멘토가 돼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겠다. 이렇게 그 순간순간 정리한 것들이
이제 물론 책을 쓸 때는 약간 조금 이건 글쓰기 단계고 책 쓰기 단계는 또 달라야 되죠. 이제 블로그도 다른 사람들 앞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지만 책은 일단 활자화가 되면 이제 그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핵심 가치 표지였어요. 이게 크몽의 표지였는데 이것도 유페이퍼 가니까 표지가 그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유페이퍼에서 제공하는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내려받아 가지고 핵심 가치 가로 열고 그 인생 키워드 해서 유페이퍼가 제공하는 표지를 써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글을 쓴다고 하니까 이게 짜집기 한 거 아니냐, 그냥 거기 뺏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책에 보면 자, 그 핵심 가치 중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이죠.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블로그에 썼던 취업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예술가로 활동하도록 음악 분야와 미술 분야의 롤 모델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 이건 어디서 쓸 수 없는 거죠. 순전히 내가 경험한 나만의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독창적인 부분은 결국 내가 겪었던 부분, 내가 궁금해했던 그런 영역들이 다른 사람과 변별할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침 김영숙의 낭독 하시는 분과 같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마다 건강 독서를 하는데 이번 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을 건진 게 그거예요. 제2형 당뇨병 환자, 이게 뚱뚱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8주간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기능이 정상화된다. 이걸 이제 어떤 그 외국의 연구실에서 실제로 해본 그 결과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탄수화물을 하루에 한 공기 미만으로 줄이는 거를 다짐을 하고 8주 동안 실행을 해보자. 그래서 이걸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핵심 가치처럼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유튜브로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만들어서 짧은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40만 정도의 조회수를 올린 그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제 어떻게 떡상을 올리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요령들을 배우면서 내가 건강을 이슈로 삼았을 때 어떤 걸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까, 쇼츠를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다 책으로도 되고 유튜브로도 되고 틱톡으로도 되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책을 읽어서 책 쓰기를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독서를 한 거죠. 책을 그냥 앞에서 뒤까지 쫙 읽었는데 요즘은 상식이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은 책 쓰기를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딱 꽂히는 문장, 그걸 내 것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사람이 1인 기업가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경기 불황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죠. 버블 붕괴가 일본은 실제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성장의 늪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거는 경제 규모가 줄어들어도 오히려 풍족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1인 기업가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1인 기업가로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또 제가 쓰는 다음 책의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 입문서, 이거 책을 갖고 싶다고 한 분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크몽에 올린 책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정도면 아까 그 크몽 전문가가 편집이 끝나서 이제 유페이퍼에 지금 올리기 직전 단계입니다. 유페이퍼 세 번째 책이 되겠죠. 이런 그 사진 한 장이 담고 있는 이야기, 이게 뭐 150페이지, 200페이지 책에서 나온 활자가 주는 의미도 있지만, 표지 이 하나가, 이 한 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독자들이 이 책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3초 이내에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정상 카피한테 제가 이런 당신하고 지금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는데 이거를 쓰려고 한다. 불과 그 양반 만난 지 뭐 지금 2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빙챗에다가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해. 대주제 10가지를 알려줘. 쫙 나오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뭐 엔지니어 입문과 관련해서 쓰려고 해. 소주제 5개를 알려줘. 쫙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그 프롬프트로부터 명령을 하고 받아내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나중에 가면은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려서 내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쓰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온라인 시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크게 환호를 했던 게 이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고 정창교 작가가 기자 출신의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네티즌들이 열광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당신을 위한 프롤로그, 들어가는 말을 쓴 겁니다. 이걸 그대로 따오고, 안녕하세요. 저는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교육하는 정창교 작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롤로그를 써줘. 그럼 써줘요. 인공지능이. 거기에서 내가 택할 건 택하고 뺄 건 빼고 보탤 건 보태면 책이 되는 겁니다.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 입문서, 이런 형식을 쓴다는 건 지혜 작가한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14포인트로 하고 본문은 12포인트로 한다. 그런데 크몽 전문가한테 이 본문을 툭 던졌더니 이거 저작권에 폰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카피 쪽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지혜 작가는 나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정상 카피는 이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쓸 수 있는 폰트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폰트를 제가 내려받아서 노트북에 내려받아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죠. 이런 그 14포인트, 12포인트를 각각 이렇게 내려받은 방식으로 한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일 1분씩 2시간씩 빙챗과 대화하기. 이런 거는 빙챗이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나, 또 유튜브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 물론 나의 독창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쓰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들, 잘 팔리는 책은 어떻게 잘 팔리는가를 봐야 됩니다. 큰몽에 보면 어떤 거는 잘 팔리고 어떤 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들에 대한 카피라이팅도 필요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 시대. 이걸 누구예요? 강사로 그동안 굉장히 뭐 통장이 0원이었다가 49세 이후에 빚을 바라고 있다는 그 누구이죠? 그 아줌마. 나하고 60세 같은 나이인데, 그분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질문 잘하는 게 중요한 시대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근데 빙챗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웃는 말이 있어요. 웃는 말. 재미나게. 그러니까 창작도 있고 아주 이 사전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 스탠다드가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미난 글을 써주는 게 빙챗이 있어요. 그게 챗 GPT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거든요. 빙챗이 사람을 웃게 만든다. 나는 빙챗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해서 이렇게 즐거웠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넣어준 겁니다.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책들이 다 이론서예요. 뭐 무슨 역사가 어떻고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그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만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 우리가 질문했더니 이런 질문이 나왔다. 질문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영문은 이렇고 한국말은 이렇고 그걸로 해도 나한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롬프트 명령어가 써줘, 요약해줘, 설명해줘 이건데, 자, 빙챗이 사람을 웃게 만든다. 질문하는 사람 정창규, 전자책 감정의 노하우 저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줘 라고 질문했더니 어느 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소리입니다. 로켓입니다. 어떤 학생이 가장 빠른 것은 설사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빛의 속도로 설사가 나오고 소리가 크고 이게 그걸 하고 해결하고 나면 통쾌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설사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빙챗이 나를 웃게 하는가 아니면 무덤도 보게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간 미소가 지어지나요? 자, 빙챗한테 야, 내가 청년 창업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 청년 창업에 대해서 어,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4가지 컷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그냥 표지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몽에서는 본문에도 이런 그림들을 허용을 합니다. 그 그림으로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5월 26일 오후 3시 인천대교 기념관에서 발달장애인 미술 전시회를 하려고 해. 개막식 행사와 시연 행사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설득력 있는 이메일을 작성해도 이걸 이제 디노이트라고 하는 분이 여러 사례들을 이제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한테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설득력 있는 이메일을 작성해줘.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면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네가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니까 답변이 쫙 나옵니다. 5월 26일 오후 3시 인천대교 기념관에서 발달장애인 미술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셨군요. 이메일을 작성할 때는 수신자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수신자가 이메일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6일 발달장애인 미술 전시회 개막식에 초대합니다와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요. 이게 한 1000자에서 1500자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걸 그대로 쓸까? 아니죠. 이 중에서 편집을 하는 거죠. 자, 편집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5월 26일 발달장애인 미술전시회 개막식에 초대합니다. 전시에서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개막식과 시연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작가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가능합니다. 전시회와 개막식 및 시연 행사에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작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참석이 전시회와
개막식 및 시연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걸 초청장 문장으로 그대로 써도 되겠죠. 제가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출판사에 배너를 요청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블로그에 그렇게 딱 올린 게 오늘 1일 1포 한 겁니다. 1일 1포가 이렇게 쉬워요. 빙챗을 이용하든지 챗 GPT를 이용하든지 카카오톡의 아수거, 에스크, ASK, UP 거기에는 그림도 나오고 글도 나오죠.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는 어떤 유튜브에 하고 서울대 자료공학과 교수 몰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10쇄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10,000권 이상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두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도전하고 즐기면서 더 키우자. 위대한 창의성을 잉태하기 과정은 글감을 정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열정과 도전 정신이 문제 해결 능력의 원천이다. 쓰고,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쓰고 또 써라. 이게 우리가 기자교육을 할 때 하는 겁니다. 쓰고 또 써라. 이게 글 쓰는 사람들, 글 잘 쓰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누구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쓰고 또 써야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과거에 우리가 신문사에 자료실에 가서 뭐 이렇게 자료 그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뒤지는 수고, 도서관에서 뭐 책을 빌려다가 이렇게 메모하고 복사하고 하던 수고, 그걸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이제 빙챗한테, 또 구글한테, 아수업한테, 프롬프트 지니한테, 챗 GPT한테. 영어가 사용이 어렵다면 프롬프트 지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빙챗도 거의 80% 정도 이렇게 그 한국말을 그 거의 다 이렇게 받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구글은 그 실제로 더 말하자면 지금까지 키워드를 가지고 장사를 잘 해왔던 것이 구글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먼저 선수를 치면서 그동안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았던 그 MS를 지금은 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구글이 사실은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MS가 다 치고 나가니까 뒤늦게 저 여기 있어요 손을 들어도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쪽에만 다 지금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구글도 네이버도 이제 정면 승부를 이제 걸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한국말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섰고, 이미 우리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유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글 사용자도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거의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 글쓰기 교육을 받으면서 정광민 작가, 그 기업의 그 CEO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베스트셀러를 만든 작가죠. 정광민 작가. 그 양반이 우리한테 이제 교육을 하면서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책은 의외성이 있을 때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만 카슨스가 1964년에 50세 때였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신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만 카슨스는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와서 나는 의사 말 안 들을 거야 하고 이 사람이 선택한 거는 웃음이었습니다. 웃음. 무조건
자식들이 칭얼칭얼 대도 웃고 야 웃자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이래서 1년 후에 기적처럼 회복이 됐습니다. 그 비결이 웃음이었습니다. 웃음.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내 앞에서 불쌍하다는 뭐 억울하다는 그런 말 하지 마. 나 앞에서는 그냥 억지로라도 웃어. 이렇게 가족들한테 요청을 한 거죠. 실제로 100m 달리기보다도 효과적인 게 웃음이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잇몸 일으키 20개를 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웃는 게 이 웃음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내가 아니 의사들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었지? 하고서 하버드 대학에 연구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를 좀 밝혀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부러 코미디를 보면서 크게 웃었더니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책 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글감을 갖고 시작할 건지 이 빈칸에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내가 핵심 가치라고 하는 책을 썼던 내 블로그 어떤 금융 전문가가 내 답글에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제일 싼 게 5만 원, 뭐 중급이 20만 원, 뭐 그 고급이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5만 원짜리를 결제를 했더니 이걸 하려면 15만 원 정도 더 결제해야 돼요. 해가지고 제가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를 여기다 다 집배성을 했어요. 크몽 감정어휘 노하우도 있고 뭐 네이버에 발달장애인 그림들 파는 스마트 스토어까지 여기서 콕 누르면 다 연결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펼쳐 보일 생각이신가요?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씩 그 계단을 밟고 있는 사람인데 저번 30명이 올 때는 다 후기를 받아서 이제 그 뒤에 그 이메일 주소가 있었지만 이 제가 구글 폼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동안 약간 어떻게 보면 다음 진도를 나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다음 진도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 책을 쓰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책 쓰기 챌린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시작을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1대1 코칭도 이렇게 할 생각인데요. 자, 채팅창에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프롬프터 강의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네, 윤상선 씨는 프롬프트에 더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은 지금 전자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제 그러신 것 같아서 전자책 내 이름을 갖고 이제 전자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 멘토한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카톡 창에다가 이런 거를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답변을 해야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라. 그렇게 배워서 저도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야 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폼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얼리버드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까지 하면 얼리버드가 적용이 되고, 다음 25일까지 하면 2차 이제 조금, 그, 얼리버드가 되고, 다음 금요일이 되면, 당일이 되면, 이제 다른 데서 하는 정도 수준의 비용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그 참여하실 분들은 그 링크를 열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쓰고 싶은 분들은 그게 이제 어쨌든 첫 관문이 크몽입니다. 크몽에 이제 그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책을 올리는 그 순간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브랜딩 할 때 책만큼 확실한 게 또 없다는 게 제가 또 경험한 바 이렇게 증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다 이제 했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습니까? 오현숙 선생님은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어, 전자책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 세빛 선생님은 어느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음소거가 돼 있으니까 마이크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배명숙 선생님은 전자책에 관심이 있다고 구글 폼에 올리셨는데, 어, 전자책을 직접 그 내보실 생각인가요? 원고가 어느 정도는 좀 모여 있습니까? 써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주제를 지금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책 쓰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블로그 글쓰기에 좀 훈련되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예, 그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룻밤에 썼던 감정어휘라고 하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 그런 거죠. 감정어휘에 대해서 궁금해지면 어,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질문을 하다가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질문을 하고, 그래서 앞부분에 일단 이것도 이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가 쓰고 싶은 거보다는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가 시장성이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감안해서 어, 그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앞에서 이게 비서냐 친구냐 혹은 인턴 사원이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빅데이터 도서관에 도서관 하나가 이 컴퓨터에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책을 쓰는 일이 굉장히 속도가 붙는 거죠. 하룻밤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강사스쿨 13기인데 거기서 30일 날 더마니 에듀에서 지금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책 쓰기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지금 자유자재로 전자책을 크몽에서 12일 만에 3권을 쓴 건 아마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일 거예요. 거기다가 뉴페이퍼까지 합쳐가지고 5권을 보름 만에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썼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희한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글을 쓰는 사람들이 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30일 날 더마니 에듀에서 또 이렇게 외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방에서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외부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월 6일 날은 그 여원이라고 70대인데 이분이 그 PPT를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강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안현숙 그 멘토 방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은 이제 오순금 오픈방이라고 거기 가서 또 책 쓰기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30일 날, 6월 30일 날은 임정희 박사라고 그 심청이 마음학교 한 1,500명 정도 있는 방인데 거기서 그 책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제 방에서 만난 분들한테 제가 이제 풀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아직 내가 쓴 글이 없다 하는 분들도 이제 어느 쪽 주제이냐, 어떤 걸 쓰려고 하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제 잡기, 방향 잡기부터 저랑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어떻게 쓸 건지도 같이 어떤 요령을 갖고 하는지, 목차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가 그 풀어갈 생각이니까요. 뭐 두려움 같은 건 안 가져셔도 될 것 같고 최종 목표는 어쨌든 후몽의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유페이퍼의 그 크몽에 일단 성공한 다음에 유페이퍼에 곧바로 작가로 등단을 해서 네이버에 자기 이름이 작가로 이렇게 등재되는 그날까지 그 끝판왕으로서 전자책 끝판왕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세계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